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누구나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공시 아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영상 속의 내용들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자료이고요. 엑셀 데이터 같은 거는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는 매주 1회 이상 업데이트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라떼 회원분들에게는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좀 어수선하긴 한데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어떤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지금 시장에 참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좀 다양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6월 5일날 이제 제가 새벽에 이제 벌떡 일어나서 찍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6월 4일날 인도 지수나 조금 사볼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제 급락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도 지수가 이제 급락했던 원인이 여기 이제 시나리오가 있어요. BJP 과반수 득표, 그 다음에 여당 연합의 과반수 득표, 그 다음에 야당 연합의 과반수 득표하면서 모디가 당선 실패하는 경우.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 과반수를 하지 못하는 1번이 되지 못했죠. 1번이 되지 못할 거에 대한 어떤 우려 때문에 급락을 했고, 일단 지금 현재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결과는 BJP가 단독 과반은 안 됐고, 그러니까 1번은 안 됐고 2번에 해당하는 이제 시나리오가 됐어요. 여기서도 이제 얘기하는 게 1번이나 2번 정도의 이야기가 되면은 인도 증시는 비중 확대가 가능하다. 그래서 어제 좀 지수 빠진 것 때문에 장중에 좀 사볼까 하다가 이제 종가에 이제 지수만 급락하길래 좀 사봤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메인은 아니고 인도 증시가 워낙 좋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ETF만 조금 사본 정도인데, 일단 요 정도의 어떤 결과가 과반은 아니지만 그래도 합쳐가지고 그 관련된 정당들이 뭐 국민민주연합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과반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내일부터는 이제 또 인도 관련된 주식들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인도가 막 급락을 하니까 그게 아시아 시장에도 같이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은 아시아 시장 자체가 인도가 막 급락하지는 않는다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롯데웰푸드가 있고 인도 관련된 주식 중에서 그 다음에 인도 법인을 이제 IPO 한다고 하는 현대차가 있죠. 현대차는 뭐 뒤에 또 따로 얘기를 할 테지만 롯데웰푸드가 작년에 10월에 이제 인도 초코파이 3라인을 가동했고 이게 이제 1분기 때 지금 90% 정도 가동률을 올렸다고 하네요. 증설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8월에 이제 올해 8월에 그 빙과 라인이 이제 들어가요. 2025년도에는 이제 빼빼로 라인이고 올해 8월에 이제 아이스크림 판다는 거죠. 이 더운 지역에. 그래서 뭔가 인도 지역에서 롯데웰푸드가 좀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시장 기대감이 있다. 그래서 인도 빙과라인은 4월부터 이제 두 자릿수 신장이 될 것 같은데, 핵심은 이제 8월에 빙과라인이 가동이 또 되고요. 증설하면서 2025년도에 이제 라인 증설은 빼빼로가 또 있다 이런 얘기를 보시면 되고, 미국에서 이제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오고 나서 여기 이제 저는 이제 뭐 그래프만 좀 보고 싶어서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열었는데, 이 ISM 제조업 지수의 신규 주문에서 재고를 뺀 차이를 보게 되면 이게 3개월 정도 선행하다 보니까 3분기에 이제 좀 둔화될 것 같다. 결국 이것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 미국으로 가는 수출이 3분기 때 좀 둔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도 비록 이제 지금 새벽에 금리가 막 떨어지고 마탱이가 가고 있지만, 이거 다시 한번 엔터를 쳐서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0년물 채권 수익률, 채권 금리가 막 박살이 나고 있지만 실제 미국 시장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보게 되면 금리, 단순 금리에 해당하는 이제 건강관리, 헬스케어나 이 부동산 같은데 리츠 이런 것만 상태가 좋고, 기술주나 이런 것들은 거의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 ISM 제조업 지수 때문에 미국의 어떤 기업들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헬스케어나 이런 것 자체는 아예 실적 자체가 없으니까 금리 자체가 이제 핵심의 어떤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시장이 3분기 때 생각보다 쉽지 않겠다. 연준이 금리를 낮춰주지 않으면은 시장에서 이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될 거라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야 이거 생각 ISM 제조업 지수 보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여기 시카고 PMI 지수가 이미 박살이 났어요. 시카고 PMI 지수가 이 같은 트렌드로 가고 있는데 ISM 제조업 지수와 이게 비슷한 어떤 트렌드를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카고 PMI 지수가 며칠 전에 이제 발표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부각을 시켰는데 ISM 제조업 지수도 역시 여전히 같은 트렌드로 가고 있고 이게 이제 나쁜 게 이제 나쁜 거를 이제 좋다고 이제 받아들이는 시장이 될지 그러니까 이런 지수들 때문에 금리의 하락으로 시장이 오히려 견고해지는 모습들이 될지 아니면 나쁜 건 나쁘다라고 받아들일지 그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시장은 미국 기업들의 실적 둔화 우려가 어느 정도 워킹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의 어떤 미국 시장이나 이런 거 볼 때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실하게 이제 실적 그로스가 나올 것 같은 엔비디아나 이런 거나 좀 몰려다니지. 그래서 국내에서도 결국에는 그 미국 시장의 어떤 함의를 보면은 지금 현재 미국으로 나갈 수 있는 수출이나 이런 수출 데이터가 살아있는 것들 이외에는 함부로 손대면 안 되겠다.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 데이터를 계속 체크를 하면서 수출 데이터가 살아있는 것들 위주로 플레이를 하는데 이제 머릿속에 이제 시나리오를 그려놓은 게 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저는 리스크 관리 지표로 어떻게 이제 플레이를 하냐면 코스닥 이건 지금 뭐 5일, 10일, 20일선인데 코스닥 지수가 3일, 5일, 10일선을 이렇게 장중에 이제 이탈을 모두 하게 되면 현금을 이제 확보하는 게 제 기본 로직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업종 강도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오고 아직 이제 전고점까지 올라온 상황은 아닌데 중간에 이제 좀 떨어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냐면 저도 지금 엄청 아리까리해요. 이게 원래는 이게 이만큼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져야 정말 이제 어느 정도 업종 쏠림이 극단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플레이 하기가 좀 편해진다라고 하는데 중간에 살짝 꺾이드는 거예요. 근데 다시 또 어제부터 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경기 둔화에 대한 어떤 리스크 때문에. 그럼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신용은 절대 쓰면 안 된다. 라는 건 이제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이제 지수 때문에 3분기가 지금 어떻게 될지 아리송하니까 금리 인하를 하는 상황 아니면은 수출 데이터가 둔화될 리스크가 있으니 계속 수출이 둔화되는 품목들은 플레이하기 어려워지는 어떤 상황이고 구조적으로 수출이 좋아질 수 있는 변압기나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가 그나마 건드려주면서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밖에 없고 첫 번째는 코스닥 지수가 3일, 5일, 10일선을 모두 이탈하게 되면 3분기 중에 모두 이탈하게 되는 어떤 리스크가 발생이 되면 그게 또 수출 데이터 때문에 생기면 이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을 챙겨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스닥도 같이 볼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을 챙기는 강도를 첫 번째는 코스닥 지수 3일, 5일, 10일 이평선을 모두 깨는 모습들이 나올 때고 두 번째는 나스닥이 이제 21선까지 만약에 깨게 된다. 지금 우리가 리스크를 목전에 두고 있어요. 미국 시장은 뭐야 이거 금리 이외의 주식들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고 박살나고 있고 ISM 제조업 지수는 3분기에 추가 둔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그게 국내에서 해외 수출도 영향을 주는데 거기에 나스닥이 21선을 깬다? 그러면 이제 일단 현금 챙겨야죠. 그냥 짜증나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는 오른 거 없는데 미국 시장 빠질 때 같이 또 흘러내려 버려야 되는 여기서 막 이렇게 막 흘러내려 버리는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어쨌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효용이 있냐라고 할 때 예전에 이제 뭐 시스템 트레이딩 같은 거를 할 때 단기 트레이딩에 대한 전략을 짤 때 미국 시장이 21선을 깨면은 매매 자체를 멈춰버리는 어떤 그런 전략들을 해봤거든요. 나름 효용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21선 깨질 때마다 시장의 매매를 멈추는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해서 장중에 그러니까 21선을 막 깨고 왔다 갔다 하면은 일단 조심해야 되는 어떤 이게 완연하게 깨버리면은 주식을 멈춰버리면
또 이제 기회가 오니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쉽지 않을 것 같다. 3분기가. 그래서 신용을 3분기에 쓰면 안 되겠다. 보통 계절적인 패턴 플레이로도 세린메이라고 이제 하는 얘기들이 있듯이 이 3분기가 쉽지 않은 어떤 시장이 오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우려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WWDC 24를 기대를 하면서 이제 퀄컴의 CEO가 그 ARM이 이제 5년 안에 윈도우 PC 시장의 50%를 차지하면서 자기네들 그러니까 퀄컴의 이제 칩이 AI PC 쪽에 많이 침투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국 이제 AI PC 시장이 열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리노공업이 가장 수혜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시간 외에 삼성전자가 이제 급등했는데 삼성전자 HBM 엔비디아에 뭐 무조건 이제 뭐 탑재한다라고 이제 그거는 이제 해석하면 안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가 77,200원에서 밀려 떨어졌죠. 그 77,200원에서 밀려 떨어졌던 원인이 뭐 발열 이슈 등 무슨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결국 그 엔비디아에서 탈락됐다라고 하는 거를 최근에 탈락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 공개되면서 주가가 밀려 떨어졌고 그래서 그렇지만 오늘 이제 나온 뉴스에서는 가장 최근의 뉴스를 시장은 반영을 하려고 하니까 가장 최근의 뉴스에서는 삼성전자가 그래도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 이게 아니다. 잘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은 시장은 그 77,200원에서 밀려 떨어진 가격권까지는 일단 회복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겠죠. 왜냐면 그 가격에서 그 악재가 터지면서 주가가 이제 밀려 떨어졌는데 그 가격까지는 회복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6월 5일날 있지 않겠느냐, 수요일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 관련해서 좀 고민스러운데 2차전지에서 탄산 리튬의 가격은 또 질질질질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양극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컨빅션이 잘 없고 그나마 이제 좀 흥미로웠던 부분들이 뭐냐면 일단 현대차는 지금 판매 데이터가 좋다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하반기에 이제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2분기에 산타페 하이브리드 출시가 있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미국 전기차 공장 가동이 있어요. 그래서 요 모멘텀으로 인해서 이제 북미 시장 매출 비중이 막 이제 많이 증가하면서 이익 비중도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가 하반기에 좋을 것이다. 라고 이제 다들 이제 보고 있고 거기다 8월에 이제 주주환원 이벤트가 있을 수 있죠. 그 자동차 판매 데이터 어제는 이제 공시로만 이제 말씀드렸는데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이제 잘 정리를 하시는 걸 보시면은 이걸 이제 그냥 보면 아 숫자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안 볼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전체 미국 자동차 시장이 증가하고 있느냐 지금 상황이 2024년도가 좋아요 자동차 시장이 거기에 이제 그 저는 이제 그냥 단순하게 그래프로만 주시니까 보는데 이 MOM 그 마켓 시장 점유율 변화를 이제 봐요. 현대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서 판매 추이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대주전자 재료가 그나마 이제 매매할 만하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 이제 아침에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 2차전지가 많이 뛰었어요. 물론 이제 금리가 떨어지니까 2차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일 수도 있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여기 이제 애널리스트 분께서 이제 이야기도 하셨지만 5월 달에 이제 미국 자동차 판매량에서 이 BEV 판매량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 판매량을 보니까 이 테슬라 빼고는 나머지 다 그로스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더라 이거죠. YY로 그로스가. 최근에 사실은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로스가 좀 지지부진했어요. 지지부진하다가 판매량이 좀 지지부진하다가 판매량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이거 판매량이 올라오니까 그러면은 2차 전지를 좀 전방의 2차 전지를 2차 전기차가 이제 판매되는 이 대수가 올라가는 거를 봤을 때는 이걸 지금 현재 데이터 기준으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고 이제 매매를 해야 되는 기준 입장에서는 마냥 나쁘게 볼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그 안에서 2차 전지의 어떤 소재 중에서 수요가 이제 증가하는 것들 그리고 그 수요 증가가 가시성이 높은 것들을 봐야 되는데
일단 대주전자재료 관련해서는 이제 실리콘 음극재 적용 모델이 2종에서 올해 이제 9종으로 확대되는 이슈가 있고요. 제가 이제 정리한 걸 이제 올려드렸는데, 이게 컨센서스가 올라가고 있어요. 대주전자재료 컨센서스가 올라가고 있고, 최근 5일 동안 이제 매수를 많이 했었던, 시가총액 대비해서 매수를 많이 했었던 것 중에 2차전지가 음극재에 관련된 기업들이 많아요. 오늘은 이제 뭐 나노신소재 이런 것들도 막 들이대던데, 시장에서 대주랑 이제 나노신소재가 있고, 그 다음에 실리콘 음극재 수요가 이제 막 증가할 것이다. 거기에 침투율이 증가하는 게 첨가량이 5%에서 7에서 8%로 이제 향후 이제 증가할 수가 있고, 거기 일단 차종에서 2개에서 9종으로 이제 늘어나는 거. 이것 때문에 이제 아마 시장에서는 음극재를 기관 투자자들이 오히려 좀 편하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결론은 뭐냐면, 미국의 그 전기차 판매 데이터가 올라오니까 그 중에서 이제 전기차 플레이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데이터를 이제 인정해줘야죠. 이렇게 데이터가 올라왔으면. 데이터가 이제 지지부진하니까 쳐다보지도 않았고, 탄산리튬도 이제 지지부진하니까 쳐다보지 않았는데, 일단 탄산리튬 지지부진하니까 양극재는 별 생각이 없고요. 수출 데이터도 별 생각 없고요. 그럼 이제 음극재 중에서 이제 침투가 높아질 수 있는 대주전자재료 정도는 플레이 해볼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올이 오늘 이제 뉴스가 있었는데, 일단 과거 뉴스부터 이제 보게 되면, 비올이 이제 5월 달에 이제 셀리뉴 론칭을 목표로 하고 있고, 국내 신규 진출하면서 영업 활동을 확대할 것이다. 그래서 마케팅비가 좀 올라올 것 같지만 2분기 때 이제 또 로열티나 합의금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실적이 더 괜찮아질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죠. 그리고 오늘 이제 뉴스에 비올이 신제품 셀리뉴가 론칭이 됐습니다. 6월 4일에. 그래서 비올도 이제 좀 괜찮아지는 어떤 그림으로 가지 않겠느냐. 가장 기대 포인트는 6월부터 이제 실퍼맥스의 중국향 매출이 이제 확대되는 거고, 3분기 때부터 실적 가시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수출 데이터가 이제 3분기 때 둔화 우려가 있는데, 3분기 때 그러면은 수출 데이터가 그래도 그로스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뭘까?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력기기가 있을 것이고, 그렇겠죠. 변압기나 이제 송배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화장품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미용기기도 이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어떤 상황이다라고 이제 봐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ISM 제조업 지수 때문에 3분기 수출 둔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출이 나오는 것들 위주로, 그 다음에 음식료도 마찬가지죠. 음식료의 삼양식품도 마찬가지듯이 수출 데이터가 나오는 것 위주로 이제 챙겨가는데, 정말 이제 뭔가 이 금리는 내려오지만, 금리가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 시장이 나쁜 상황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경제 지표가 나쁘면 이제 오히려 호재라고 생각했는데, 나쁜 건 나쁘다고 받아들이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불거지고, 이제 나스닥 지수가 제가 이제 21선 이제 깨고 내려가면 현금을 확보하는데, 그래도 이제 현금 이외에 내가 주식을 일부 들고서 이제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은 결국 이제, 그래도 최근에 유동성이 공급되는 게 AI 쪽에서는 반도체 에너지 전력기기고, 그 다음에 수출에서는 화장품이랑, 그 다음에 애플향 관련된 수출, 그리고 음식료 관련된 수출, 이 세 가지 트렌드를 계속 유지하면서 종목들을 찾으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